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아스톤 빌라 본머스입니다. 홈팀 아스톤 빌라는 4-2-3-1 기반으로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의 강점을 보입니다. 와킨스는 전방 움직임이 유연하며 침투 타이밍이 좋아 수비 간격을 무너뜨립니다. 맥기는 전진 패스와 세컨드 지역 회복으로 중원 리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틸레만스는 빌드업 중심축으로 후방에서 전진 패스 방향을 조율합니다. 빌라는 점유율로 상대를 누르지만 역습 전환 시 속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또한 수비 라인이 높아 뒷공간이 노출되고 빠른 전환을 맞이하면 흔들리는 편입니다. 홈에서도 공격은 유지하지만 후방 밸런스 불안 시 위험 부담이 큽니다. 결국 템포 유지와 라인 간격 관리가 이 경기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원정팀 본머스는 4-1-4-1 전형을 유지하며 전술 일관성과 짜임새 있는 구조를 보입니다. 에바니 유송은 후방 빌드업 핵심으로 롱패스를 통한 전환과 압박 회피에 능합니다. 세메뇨는 최근 공격 흐름 중심을 맡으며 폭발적 속도와 마무리 능력으로 템포를 주도합니다. 전방 압박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보이고 테버니어는 하프 스페이스 이동과 컷백 타이밍이 좋습니다. 본머스는 스타일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 템포로 세밀한 전개를 이어갑니다. 세메뉴 돌파와 테버니어 공간 활용이 결합되면 공격 전환 속도가 폭발적으로 살아납니다. 전술 집중력과 공격 효율 밸런스가 좋아 최근 경기력 중 완성도가 높습니다. 본머스 구조 압박이 충돌하는 흐름입니다. 빌라는 전진 빌드업으로 주도권을 노리지만 압박에 막히면 전개 타이밍이 꼬일 수 있습니다. 세메뉴 전방 압박과 테버니어 침투가 빌라 수비를 흔들 전망입니다. 반면 본머스는 전술 일관성을 유지하며 높은 수비 라인을 역습으로 공략합니다. 세메뉴는 박스 안볼 다루기와 마무리 집중력이 좋아 득점 기대가 큽니다. 빌라가 홈 템포를 유지해도 본머스는 리듬을 잃지 않고 대응합니다. 결국 공격 효율과 전술 안정감에서 본머스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브렌트포드 뉴캐슬입니다. 홈팀 브렌트퍼드는 티아고를 원톱에 두고 샤데담스고르가 이선에서 전개를 이끕니다. 티아고는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가 뛰어나 수비를 등지고 세컨드 찬스를 만듭니다. 샤데는 측면 폭발 돌파와 컷백 정확도가 좋고 속도를 살린 전환으로 리듬을 끌어올립니다. 담스고르는 중원과 이선 사이에서 짧은 패스 중거리 슛으로 템포를 조절합니다. 브렌트퍼드는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정교한 압박으로 세컨드볼 회수가 뛰어납니다. 이 압박은 상대 체력이 떨어질수록 강해지고 후반엔 주도권을 가져오는 흐름입니다. 홈 2점도 커 경기 템포 조절이 자유롭고 전진 압박과 전환 속도 모두 완성도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바탕으로 압박 강도와 템포를 극대화할 구도입니다. 원정팀 뉴캐슬은 엘랑가 반스를 양윙에 두고 토날리가 중원 템포를 조율하는 4-3-3을 씁니다. 하지만 최근 강행군이 문제로 빌바오 전후 거의 쉬지 못한 채 원정을 나섭니다. 엘랑가는 폭발 스프린트가 장점이지만 후반 집중력 타이밍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반스는 날카로운 마무리는 좋으나 전환 속도가 느려 수비 가담이 늦습니다. 토날리는 빌드업 중심이지만 과부하로 압박 참여 움직임이 둔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적 하이프레싱이 약해지고 중원 압박 타이밍이 점차 늦어집니다. 결국 체력 저하로 전술 구조 구현이 어렵고 세컨드볼 반응도 느려 공간을 내줍니다. 이 경기는 체력 밸런스와 압박 지속력 차이가 승부를 가릅니다. 뉴캐슬은 피로 누적이 뚜렷해 후반 활동량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브렌트퍼드는 충분히 휴식했으며 홈 리듬 속에서 에너지가 다릅니다. 티아고 포스트 플레이 담스고르 템포 조절, 샤데 스피드 전개가 조화를 이룹니다. 수비 라인이 한 박자 늦는 순간 브렌트퍼드가 세컨드 찬스를 잡아냅니다. 특히 후반 60분 이후 집중력이 유지돼 체력전에서 우위가 예상됩니다. 뉴캐슬이 전방 압박을 시도해도 브렌트퍼드는 전환으로 회피해 역습을 노립니다. 결국 압박 완성도 체력 유지 운영 능력 모두 브렌트퍼드가 앞서며 홈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세 번째 크리스탈 팰리스 브라이턴입니다.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 구도로 볼 점유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습니다. 볼 주변에 34명을 배치해 짧은 패스로 압박을 분산시킵니다. 마테타는 중앙에서 포스트 역할을 하며 측면으로 빠져 수적 우위를 만듭니다. 사르는 윙에서 볼을 잡은 뒤 인사이드 침투로 전개 방향을 다양화합니다. 휴즈는 중원 템포를 조율하고
전환 속도를 높여 흐름을 이어갑니다. 전방 중원이 긴밀히 연결돼 라인을 넓히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유도합니다. 측면 중앙 후방을 잇는 삼각 전개가 매끄럽고 압박을 받아도 탈압박이 안정적입니다. 세컨드 지역 리커버리도 빠르며 공격 전환 시 주도권을 금방 되찾습니다. 홈에서는 점유 리듬 유지에 집중하며 전방 압박보다 안정적 운영을 선호합니다. 결과적으로 짧은 패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팀 브라이튼은 4-2-3-1 전형으로 점유율을 나눠 쥐지만 전환 구간 리스크가 큽니다. 웰백은 활발히 움직이나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템포가 끊깁니다. 미토마는 빠른 드리블이 강점이나 수적 열세 지역에서는 돌파가 제한됩니다. 오라일리는 이선에서 빌드업을 돕지만 전진 패스 타이밍이 늦어 흐름이 묶입니다. 중원 더블 볼란치 간격이 벌어지면 팰리스 압박에 고전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탈압박 실수가 나오고 세컨드볼 회수율도 떨어집니다. 수비 전환 시 리커버리도 느려 측면 뒷공간을 자주 허용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밸런스는 점유 싸움에서 주도권을 내주는 원인이 됩니다. 이 경기는 점유 기반 빌드업과 중원 간격 관리가 승부 핵심입니다. 팰리스는 볼 위치마다 수적 우위를 만들고 원터치 패스로 압박을 벗어납니다. 마테타는 전방 연계로 측면 전환을 돕고 사르는 좁혀들어 결정적 찬스를 노립니다. 휴즈는 전진 패스 세컨드 전환으로 팀 템포를 유지합니다. 반면 브라이튼은 압박에 직면하면 중원 간격이 벌어져 전개가 늦어집니다. 이 틈을 팰리스가 잡으면 점유 득점 기회 모두 유리해집니다. 홈 잔디 적응 템포를 고려하면 팰리스가 흐름을 먼저 잡을 공산이 큽니다. 브라이튼은 미토마 단독 돌파 의존이 커 전개가 단조로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볼 점유율이 경기 중심이 되고 팰리스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베팅합시다. 네 번째 노팅엄 리즈입니다. 홈팀 노팅엄은 4-2-3-1에서 2선 유기적 로테이션으로 전개 리듬을 만듭니다. 우드는 박스 내 포스트 역할과 에어리얼 경합으로 세컨드 장면을 엽니다. 오도이는 왼쪽 1대1 후 안쪽으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 진입 각을 만듭니다. 깁스 화이트는 스루 패스와 세컨드 리바운드 슈팅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풀백 복귀 타이밍이 엇갈리면 전환 시 측면 뒷공간이 자주 드러납니다. 전진 압박 강도가 올라갈 때 6번 커버가 흔들리면 라인 간격이 벌어집니다. 세트피스는 킥 퀄리티 대비 두 번째 볼 정리가 느려 추가 슈팅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측면 전환 대비와 박스 앞 디존 차단이 핵심 과제입니다. 원정팀 리즈는 좌측 윙 중심 전개로 속도를 붙인 뒤 컷백으로 찬스를 만듭니다. 제임스는 스프린트 후 템포 체인지로 낮은 크로스로 마무리 각을 엽니다. 피로에는 박스 안 위치 선점이 좋고 아포스트 침투 타이밍이 정확합니다. 슈타우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 각을 잡고 좌측 오버로드 상황을 즉시 지원합니다. 좌측을 강하게 쓰다가도 반대 전환이 빨라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전방 압박은 유독 각이 명확해 하프라인 부근 탈압박을 빨리 차단합니다. 세트 수비는 지역 맨마크 혼합으로 세컨드 정리가 빠른 편입니다. 결국 좌측 진행 컷백 아포스트가 오늘도 핵심 루트입니다. 이 경기는 좌측 전개 속도와 컷백 완성도를 노팅엄이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노팅엄은 우드기점 전개를 노리지만 풀백 뒤 포켓이 열리면 좌측 오버로드에 말릴 수 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 초입 압박 각을 먼저 닫아 제임스를 바깥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리즈는 슈타우 전환이 빨라 측면 압박을 피해도 금방 속도를 폭구합니다. 노팅엄 세컨드 정리가 느리면 리즈는 연속 슈팅으로 기대값을 쌓습니다. 반면 노팅엄도 화이트 패스와 오도의 침투로 흔들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좌측 기동력과 컷백 반복성, 앞포스트 장악 능력에서 리즈가 우위입니다. 디존 파울 관리 실패 시 리즈는 세트로 흐름을 틀 수 있습니다. 라인 관리 전환 속도 컷백 선택을 보면 원정팀 특정 기대가 높습니다. 초반 15분 좌측 유효 크로스가 23회 나오면 노팅엄 라인은 내려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인이 내려앉는 순간 화이트 역전개 폭이 줄고 우드 고립이 길어집니다. 결국 템포 유지 압박 유도 설계에서 리즈가 더 단단하고 최종 선택 효율도 높습니다. 교체 후에도 좌측 기세가 이어질 공산이 크며 노팅엄은 세트 외엔 뚜렷한 해법이 어렵습니다. 마지막 국면서 노팅엄이 인원 투입 시 리즈는 역습 속도로 응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하면 오늘 구도는
리즈 좌측 진행과 컷백이 결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라요 바이카노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홈팀 라요는 4-4-1 전형으로 라인을 잡지만 후방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한 편입니다. 센터백 간 간격이 넓고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 전방 압박에 쉽게 걸립니다. 호르헤데 프루토스는 좌측에서 빠르게 탈압박을 시도하지만 지원이 늦어 소유가 자주 끊깁니다. 28라조는 중거리 슈팅은 위협적이나 수비 가담이 느려 측면 균형이 흔들립니다. 우나이 로페즈는 빌드업 중심이지만 압박 시 선택이 늦어 공을 잃는 장면이 많습니다. 라요는 라인을 내리며 공간을 지키는 성향이라 하이프레싱 팀 상대 시 약점이 드러납니다. 결국 압박 회피 대신 단순 롱패스로 풀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는 4-2-3-1 전형으로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가 리그 최정상급입니다. 음바페는 하이프레싱 시 발점이 되어 상대 첫 패스를 차단하며 압박을 유도합니다. 비니시우스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발베르데는 세컨드 지역 전진 패스로 흐름을 잇습니다. 압박 후 빠른 전환으로 찬스를 만들며 짧은 거리에서도 유기적입니다. 중원에서 크로스 추아메니가 압박하면 라요 후방 패스 미스가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레알은 하이프레싱 뒤 세 번 패스 안에 슈팅으로 가는 루트가 자주 나옵니다. 결국 압박 타이밍과 공 탈취 뒤 빠른 전개가 핵심입니다. 이 경기는 라요 후방 불안과 레알 전방 압박이 맞붙는 구도입니다. 라요는 공을 돌릴수록 실책 위험이 커지고 빌드업 중 끊기는 장면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레알은 음바페 비니시우스 압박과 속도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초반 템포를 높일 것입니다. 라요가 롱패스로 버텨도 이선 세컨드볼 싸움에서 레알 중원 압박에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프라인 이후 전개 속도가 느려 하이프레싱을 견디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결국 전반 초반 레알이 높은 라인으로 상대를 몰아 점유를 장악할 듯합니다. 라요는 홈 분위기와 블록으로 버티겠지만 압박 유발 실책이 실점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전반 중반 이후 레알 볼순환이 매끄러워지고 중거리 세컨 찬스에서도 우위를 가질 것입니다. 후반 라요 체력이 떨어지면 뒷공간 커버가 늦어져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전술 완성도 압박 효율 모두 레알이 확실히 우세합니다. 여섯 번째 발렌시아 베티스입니다. 홈팀 발렌시아는 4-4-2 전형을 유지하지만 수비 밸런스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입니다. 포백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중앙 커버 타이밍이 반복적으로 늦습니다. 하비 게라는 수비 전환 시 위치가 키퍼 세컨드볼 커버가 느립니다. 페펠루는 중거리 빌드업은 가능하나 전환 속도가 느려 압박을 피하지 못합니다. 다니 라바는 공격 가담은 적극적이지만 폭기가 늦어 측면 커버가 비기 쉽습니다. 세트피스 수비 시 막힌 교체가 어긋나 실점 절반 이상이 세컨드볼 이후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라인 유지가 불안해 풀백이 오르면 뒷공간 노출이 심합니다. 11경기 27점이라는 수치는 수비 조직 붕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원정팀 베티스는 4-2-3-1 전형으로 높은 점유와 빠른 전환 템포를 구사합니다. 로 셀소는 전진 패스 타이밍이 뛰어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유도합니다. 리켈맨은 폭발 드리블로 측면을 파고들며 발렌시아 느린 포백을 흔듭니다. 에르난데스는 타겟 플레이 중심을 잡고 세컨드 반응이 빨라 마무리 능력이 좋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진은 빌드업 속도 조절과 함께 역습 시 이선이 빠르게 가담합니다. 특히 측면 공격은 풀백 오버래핑과 윙어 인사이드 무브가 교차의 수비를 당깁니다. 교체 자원도 풍부해 후반에도 템포가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중원 장악 전방 압박으로 발렌시아 불안 후방을 흔들 흐름입니다. 이 경기는 베티스 전환 속도와 발렌시아 수비 간격이 충돌하는 구도입니다. 발렌시아는 중원 템포가 약해 점유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베티스는 로 셀소리켈메 움직임으로 전환 템포를 유지하며 압박합니다. 특히 오버래핑 복귀가 늦는 구간은 반복 공략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교체 전력도 탄탄해 후반 공격 다양성도 유지됩니다. 발렌시아는 세컨드 경합 이후 재정비가 늦고 라인이 벌어져 후반 실점 위험도 큽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베티스 압박 강도가 흐름을 장악하며 전술 완성도 체력 끝의 깊이 모두 베티스 우세로 기울 전망입니다. 일곱 번째 마요르카 헤타페입니다. 홈팀 마요르카는 4-2-3-1 전형으로 초반에는 점유 기반 전개를 시도하지만 후반 갈수록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집니다. 마테오 조셉은 빠른 침투로 라인을 흔들지만 마무리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아사노는 폭넓게 움직이며 전개를 돕지만 후반 체력 저하가 뚜렷합니다. 파블로 토레는 빌드업 연결골이지만 수비 전환이 느려 압박 회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엔 리듬이 괜찮아도 후반 세컨드 경쟁에서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세트피스 후 반응이 느려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간 간격이 벌어지면 문제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후반 점유가 떨어지며 수비 블록 간격이 벌어져 불안해집니다. 원정팀 헤타페는 5-3-2 전형으로 수비 안정 우선이지만 세컨드볼이 강합니다. 우체는 빠른 판단으로 첫 패스를 차단하고 역습 시 공간 파고들며 전환을 만듭니다. 아드리안 리소는 활발한 움직임으로 세컨드볼 반응이 매우 빠릅니다. 아란바리는 볼 탈취 후 전진 패스로 템포를 올리며 전환 공격을 돕습니다. 헤타페는 후반 집중력이 더 높아지고 상대 체력 저하 타이밍을 정확히 노립니다. 이때 윙백 오버래핑이 적극적으로 이어져 공격폭이 넓어집니다. 삼선이 세컨드 장악하는 순간 공격 전환 타이밍이 맞물려 유효 슈팅이 납니다. 결국 세컨드 집중력 빠른 전환이 마요르카 후반 약점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이 경기는 세컨드볼 장악이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요르카는 초반 안정적이지만 후반 중원 간격 유지가 흔들립니다. 아사노파블로 톨의 체력 저하로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 리바운드 경합이 밀립니다. 헤타페는 체력 분배가 좋아 후반 세컨드 싸움에서 흐름을 가져옵니다. 우체리소 압박 타이밍이 맞으면 마요르카 빌드업이 끊기며 역습이 열립니다. 헤타페는 탈압박 뒤 속공이 빠르며 전환 시 중앙 직선 공격으로 마무리를 노립니다. 세트 후 세컨드 반응도 빠르며 후반 70분 이후 흐름을 가져올 공산이 큽니다. 마요르카는 홈 이점이 있지만 체력 반응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결국 세컨드볼을 선점한 팀이 지배하며 이 구도는 헤타페 쪽 완성도가 한 수위입니다. 8번째 셀타비고 바르셀로나입니다. 홈팀 셀타비고는 3-4-3 전형이지만 중앙 측면 간격이 들쑥해 전환 시 라인이 무너집니다. 파블로 듀라는 전방 압박에 부지런하지만 팀 간격이 벌어지면 고립 구간이 늘어납니다. 아스파스는 킥 감각은 여전하지만 지원이 늦으면 박스 근처 효율이 떨어집니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볼 간수는 좋지만 전진 패스 타이밍이 불안해 템포를 살리지 못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원 압박 타이밍이며 센터백 라인이 못 올라오면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침투를 자주 허용합니다. 세트 수비에서도 개인 지역 기준이 모호해 후방 집중이 흔들릴 때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초반엔 버텨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유 싸움이 밀리고 체력 부담이 누적되는 흐름입니다. 결국 템포를 버티려면 중원 간격 전방 압박 연속이 필요하지만 최근 경기력으로는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원정팀 바르셀로나는 4-2-3-1 전형이며 라민 야말의 측면 아이솔 구도가 핵심입니다. 그는 돌파 후 컷백 타이밍이 날카롭고 개인 고립 능력이 탁월합니다. 페란 토레스는 중앙 측면을 오가며 공간을 열고 페드리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방 침투 중거리 옵션을 냅니다. 바르사는 속도보다 타이밍 기반 전개로 짧은 패스 유도 후 세 번째 패스에서 수직 전환을 찌릅니다. 페드리 전진 패스와 야말 돌파가 맞물리는 순간 수비 라인은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가 열립니다. 더블 볼란치는 안정적이며 볼 탈취 후 세컨드 전환도 상위권입니다. 세트 루틴도 다양해 코너는 짧게 전개 2차 볼 활용 패턴이 자주 나오고 야말이 오른쪽에서 시선을 끌면 반대 페란 토레스가 중앙 침투로 각을 만듭니다. 후반에도 점유를 유지하며 속도를 떨구지 않는 완성도가 돋보입니다. 이 경기는 볼 점유 공간 활용 효율 싸움입니다. 셀타비고는 전방 압박이 뜨문뜨문해 라인 간격이 흔들릴 때마다 하프 스페이스를 내줍니다. 반면 바르사는 야말이 측면을 지배하고 페드리가 패스 시야로 중앙 템포를 장악합니다. 셀타가 전반엔 밀집 수비로 버텨도 바르사의 지속 순환 중거리 옵션이 틈을 냅니다. 특히 페드리 페란 연계는 수비 블록 사이를 찢는 루트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시간이 갈수록 중원 전개 세컨드 회수차가 커지고 이는 바르사의 압도적 점유로 직결될 흐름입니다. 체력 격차 수비 밸런스 붕괴가 가속되면 바르사의 득점 루트가 자연히 열립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